20년 불면증도 단 3일이면 끝납니다. 소금 한 꼬집과 이것 한 스푼만 있으면 밤마다 기절한 듯 아침까지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벌떡 눈이 떠진 적 있으시죠? 분명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만 되면 마치 누가 깨우는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고 하루 종일 머리와 몸이 무겁죠. 제 진료실에 72세 되시는 이정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폐경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평소 챙겨 드시던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좋다는 건강 습관도 빠짐없이 실천하셨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꼭 2시간대에 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이정순 할머니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8%가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로 돌린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증상은 90% 확률로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대사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벽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새벽 3시에 깨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이면 됩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도 단 3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밤새 기절한 듯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뇌가 밤새 사용하는 연료에 있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연료통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소금과 천연 재료의 마법 같은 조합이 등장합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간에 저장된 연료를 밤새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처럼 20년 불면증도 3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20년 불면증도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천연 조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과 소금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생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여러분의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가장 빠르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밤새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연료 탱크입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새벽 3시쯤 연료가 떨어졌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분비해서 여러분을 깨웁니다. 이게 바로 새벽 각성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꿀은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꿀 속의 천연당분은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결국 꿀 한 스푼이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소금이 이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 타트체리와 소금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알약으로 먹는 멜라토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1시간 20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그것도 약 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항긴료 호르몬을 조절해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혈당 불안정 때문입니다. 소금물이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야간료를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세 번째, 요거트 또는 올리브유와 소금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간 연료통을 빨리 채워주지만 2에서 3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다릅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의 올러칸이라는 성분은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미세한 염증이 발견됩니다.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입니다. 방울토마토 5에서 6개를 으깨서 따뜻하게 든 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 속의 가바 성분이 뇌를 진정시킵니다. 가바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천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신부천절 효과입니다. 이게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순 할머니께 제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군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특히 당분이나 지방 같은 건 절대 안 먹으려고 했죠. 살도 찌고 혈당도 오를까 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맞습니다.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저녁을 일찍 드시고 취해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간의 연료통을 비우는 겁니다. 뇌는 밤새 일해야 하는데 연료가 없으니 새벽에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을 일찍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취침 30분 전에 이런 천연 재료들로 간의 연료통을 살짝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지고요.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들은 더욱 강력합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 사과식초와 소금입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과 천일염 1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식초 특유의 신맛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식초 속의 초산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깨십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식초는 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더 중요한 건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취침 전 사과식초를 먹였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세에 서서 6%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쥐나서 깨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6번째, 그린 키위와 소금입니다. 잘 익은 그린 키위 1개를 으깨서 천일염 1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는 새콤해서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맛보다 중요한 게 효과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1꼬집 넣으면 키위의 신맛이 중화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겁니다. 7번째, 파인애플과 소금입니다. 생 파인애플 1조각을 잘게 썰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파인애플은 혀가 아일 수 있는데 소금이 이 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2013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보통 어두워지면 뇌의 손과선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이걸 보충해줍니다. 게다가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8번째, 황금 배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선택한 재료 1스푼과 천일염 1꼬집을 넣는 겁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천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은 천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꼭 쓰십시오. 정제염 말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7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천일염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대략 0.5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정순 할머니께의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꿀과 소금 조합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요. 그리고 주말에는 키위와 소금을 드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저녁을 6시에 먹고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간을 텅 비게 만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뇌가 새벽에 비명을 지은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맞습니다.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을 일찍 먹고 공복을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딱 이때간의 연료통을 살짝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게요. 이 방법들은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천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정순 할머니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따라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드십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밤 9시 30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딱 30분 전입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니다. 평일에는 주로 이 조합을 쓰셨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린 키위 1개를 으깨서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드셨습니다. 일요일에는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음료를 드신 후 30분이 지나면 침대에 누우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실천하시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할머니께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소금을 먹어도 되냐는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꼬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꼬집은 대략 0.5g입니다. 세계복권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입니다. 소금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전에 0.5g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위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트륨이 부족한 겁니다.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입니다. 대략 5g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 글리코겐을 채워서 새벽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도 바로 이 저혈당 때문입니다. 물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꿀 대신 다른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요거트와 소금 이런 조합들은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지 않나요? 할머니께서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낮잠을 2시간 이상 자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낮잠은 뇌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밤에는 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정순 할머니는 딱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새벽 5시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주무신 겁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대요. 왜 3일일까요? 우리 간의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매일 같은 조합을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처럼 평일에는 꿀과 소금, 주말에는 키위나 타트체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주 동안은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리듬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또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 서로 응원과 격려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불면증의 90%는 뇌 연료 고갈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으로 간에 글리코겐을 채우면 뇌가 안심하고 밤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딱 3일만 실천하면 20년 불면증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이제 없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들 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던 분들이 이제 아침까지 푹 주무신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 나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1컵, 천연 재료 1스푼, 소금 1꼬집이면 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꿀과 소금이 가장 간단합니다. 타트체이나 키위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요거트나 올리브유를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취침 30분 전이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음료를 드신 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명도 어둡게 하시고요.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줘야 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밤새 푹 잘 수 있구나.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차고 저녁까지 피곤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잠만 잘 자는 게 아닙니다. 뇌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